강릉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기호 2번 홍윤식입니다. 강릉에서 태어나 강릉에서 자란 강릉의 아들입니다. 명주군청과 강원도청에서 일을 시작하여서 지난 33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였고, 마지막으로 행정자치부 장관을 3년 전에 마치고 퇴직하였습니다. 이제 강릉의 아들이 강릉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평생에 사표는 두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우리 강릉의 자랑, 또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사상가인 이율곡 선생님, 그리고 다산 정약용 선생을 저는 항상 사표로 생각해 왔습니다. 우리 이율곡 선생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무실력행을 제 평생의 좌우명으로 제가 살아왔고, 그 실용의 정신, 또 그러고 다산 선생님의 섬김의 정신을 바탕으로 앞으로 저는 우리 강릉 시민 여러분을 항상 잘 모시면서 제가 앞으로 우리 강릉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여러분과 함께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치는 기본적으로 자신을 낮추고 유권자의 뜻을 하늘같이 모시라, 받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종래 자유한국당의 삼선 의원과 삼선 시장으로 있다가 탈당하신 권성동 의원과 최명희 후보의 무소속 출마에선 저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분 모두 강릉시의 발전을 위해서도 많은 역할도 하였고, 또한 특히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도 좋은 역할을 하신 걸 알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특히 두 분과 지지자께서 제가 공천을 받자 낙하산 인사라고 하면서 반발도 했습니다만은, 특히 공천 탈락의 원인 같은 경우는 저는 탄핵 심판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논란과 함께 우리 강릉 시민에게 적지 않은 많은 마음의 상처를 준 때문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미래통합당 중앙당에서 공천관리위원회에서도 저에 대해서는 포용력과 안정감이 있고, 또 특히 정무직인 고위 공무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마도 경험과 경륜도 있고 지역발전 사업도 제대로 챙길 수 있다는 그런 평가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미래통합당 강릉시 선거구 주자로서 앞으로 계속해서 보다 더 겸손하게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현장에서의 활동과 관련해서는 제가 기본적으로 제 공직생활을 명주군청에서 시작했고, 강원도청에서 한 4, 5년 정도 일했고, 주로 나머지 한 약 30여 가까운 세월은 주로 중앙부처에서 총리실과 행자부에 있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강릉시 일을 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 항상 고향을 잊지 않았고, 제가 강원도청이나 중앙부처에 있는 기관에도 항상 고향을 위한 일에는 제가 앞장서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하였고, 비근한 예로 지난 최근에 올림픽 전후에서 제가 행자부 장관에 있을 때 교부세 배분 기준을 제가 제도적으로 고쳤습니다. 고쳐가지고 종래의 기준을 면적을 포함하고 도농복합도시의 특색을 감안한 그런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제 기억으로는 강릉시의 경우 2017년에 아마도 약 430억이 넘는 그런 지방 보통 교부세를 순증받는 그런 효과를 거뒀고, 그것은 제도를 고쳤기 때문에 한 해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성과를 거뒀고요. 그 이전에도 저는 2007년에 총리실에 외교안보 정책관을 할 때 우리 강릉시, 특히 동해안 모든 그 해안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가장 큰 불편사항이었던 해안에 있는 경계철조망 철책 철거 사업을 제가 지휘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고성부터 삼척까지, 물론 강릉 포함되겠죠.
전체에 있는 해안 철책을 철간 사업하면서 과학 장비, 현대화 과학 경계 장비를 도입함으로써 그 당시에 경포, 주문진, 정동진 지역 등의 여러 지역의 해안 철조망을 철거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또 그러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도 적지 않은 도움을 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모든 것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강릉시의 재정 확충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됐고 또 지역 주민의 불편 해소에도 큰 도움을 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저는 항상 제 고향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 관련해서 강릉시 선거구 관련해서는 미래통합당 공천 작업이 지난 3월 10일에 마무리되었습니다. 되었고 컷오프되면서 두 분이 탈당하여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되었는데 저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과연 이분들의 탈당이란 것이 뭐 적절하냐 올바른 선택이었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는 현 시점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번 총선 과정에서는 미래통합당과 민주당 간의 총선 경쟁, 선의의 정책 경쟁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서 이번 총선에서 승리함으로써 우리 강릉이 시민 여러분과 함께 단합해서 보수의 텃밭을 지켜내도록 하고 이를 위해서 저는 지속적으로 계속하여 보수 후보 단일화와 관련된 노력도 계속할 계획으로 있고 중요한 것은 아시다시피 정당 정치하에서는 책임 정당을 중심으로 이것이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원칙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 먼저 문제점이 앞서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 강릉은 아주 좋은 많은 잠재 자원과 발전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에 동계 올림픽 성공 개최함으로써 세계적인 브랜드 제고 효과라든가 이것을 갖췄기 때문에 아주 그 핵심 거점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은 나름대로 구축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면에서는 좀 부족한 점이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관광 문화 자원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인 산업 기반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이에 따라서 인구가 정체되고 감소되는 문제가 있고 또 나아가서 일자리의 문제가 좀 심각하고 특히 청년 실업이라든가 청년 일자리 문제가 좀 심각하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첨단 산업 유치라든가 또 일자리 창출에 저희가 매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랄까 문제점은 강릉시의 뭐 특성이 95년이죠. 아마도 그 강릉시와 명주군이 통합돼 태어난 도농복합도시란 특색가 있습니다. 도농복합도시의 경우는 특히 균형 발전이 중요한데 강릉시의 경우는 그 문제가 아직도 지속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특히 도심 지역의 낙후 문제라든가 도시재생 문제라든가 특히 신택지 지역, 신주택 지역의 도시 기반 시설의 좀 미비한 문제, 주차장 문제라든가 그것뿐만 아니고 농촌, 읍면 지역에서의 어떤 정지 여건의 미흡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함께 되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적으로 균형 있게 그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강릉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예, 아시다시피 시대의 큰 흐름이죠. 메가트렌드. 이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 가장 요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그 흐름을 저희가 놓치지 말아야 되고 저는 또 하나의 문제점이 되는 인구 감소 문제 특히 강릉시의 인구 정체 또는 최근에 좀 감소 수준입니다만은 이러한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문제 의식을 갖고 대처해 생각하고 있고 저는 그래서 강릉의 가장 비전이랄까 청사진을 이렇게 제시하고 싶습니다. 인구가 40만이 되는 40만 이상의 자급자족 명품 도시
를 건설하는 것을 기본 청사진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의 풍부한 강릉의 풍부한 자연 경관, 관광, 문화 자원, 그리고 역사, 유산 여기에다가 전통 역사 문화죠. 거기다가 최첨단 산업 또는 기술 이것을 접목 조화롭게 융복합해서 첨단 융복합 미래 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어떤 강릉시의 미래 청사진으로 저는 제시하고자 합니다. 필요하다 그러면 뭐 필요하다면 반드시 해야 되겠죠. 혁신도시 제2의 혁신도시를 유치해 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첨단 산업 그 육성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도 또 첨단 산업 복합 클러스터를 하고 스마트 시티를 스마트 도시죠. 도시를 조성하는 등 이와 같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야말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현관에서 떠나가지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청사진을 말씀드린 거고요. 구체적 타깃 일정을 이야기한다면 아마도 2040년, 2050년 정도 를 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를 위해서는 인구의 자연적 증가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면에서는 첨단 산업 유치를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우리가 창출함으로써 인구의 사회적 이동 인구의 유입을 통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소한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어떤 면에서는 판교, 광교에 있는 IT 밸리하고 바로 강릉의 벨트 연결됨으로써 강릉의 첨단 산업 단지가 유치가 되고 육성이 됨으로써 많은 젊은 일자리, 젊은 사람들이 유입됨으로써 강릉의 어떤 면에서는 인구 40만이 자족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장점을 이야기하니까 조금 좀 쑥스럽습니다만은 저는 아시다시피 지난 33년여 동안을 지방 행정과 중앙 정부의 정책을 함께 경험한 사람입니다. 지역 현실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충분한 경험과 인식을 제가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희 풍부한 국정 운영 경험과 또 그러고 그 과정에서 제가 형성했던 민관 여러 가지 분야 뭐 정치 포함해서 인맥 네트워크가 아마도 저 나름대로의 기본적인 뭐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께서 저를 지방 재정의 전문가 또 지역 발전의 뭐 전문가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 분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초선이기 때문에 되고 나면 정치적 기획이 약하지 않겠느냐 말씀을 우려했습니다만은 아시다시피 장차관은 정무직입니다. 장차관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정책에 대한 수립 또는 기획 수립 집행뿐만 아니고 그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 집단이라든가 정치권이라든가 때에 따라서 언론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유관기관 단체들과 어떻게 잘 조정하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사실 그와 같은 것이 정치의 요체가 아니냐, 정무의 요체가 아니냐 생각하고 있고 제가 장차관 한 4년 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는 차관보도 사실은 정무직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 하면 대언론, 대정치권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저도 차관보 한 3년 하게 되면 약 7, 8년의 기간을 제가 주로 정무적 업무도 함께 봤기 때문에 정책과 정치를 함께 제가 일을 봤다, 겸비했다. 뭐 감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뭐 초선의 아들에도 다른 분들 달리 어떤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좀 이렇게 대처해 나갈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강릉시가 정말 살기 좋고 아주 행복한 강릉으로 되는 것을 만드는 것을 제 하나의 큰 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받는 일꾼으로 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강릉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변화를 통해서 새롭게
도약하는 모습, 그 속에서 강릉 시민 모두가 행복한 웃음을 참 지을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우리 엄마들이라든가 그리고 우리 청년 학생들 그리고 어르신, 자영업자 이 모든 분들이 함께 웃을 수 있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릉이 잘 되기 위해서는 또 강릉 시민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강릉에 일자리가 모이고 일자리가 생기고 사람이 모이고 활력이 넘치는 제1강릉, 강릉 시민이 모든 시민이 행복한 제1강릉을 만들어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강릉 시민 여러분들께서 아주 현명한 선택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